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월 15일, 1월 달에 반이 뚝 갔습니다. 예, 나머지 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런데 시장은 갈듯말듯하네요. 예, 한 절반 지났는데 좀 달리고 싶은데 뭔가 좀 안 도와주는 이런 느낌 쪽에서 미국 또 물가 오늘 또 마지막으로 CPI 나오죠? 예, 거기서 조금만 좀 원하는 숫자만 나오면은 금리 떨어지면서 달릴 준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시장의 유동성은 그렇다고 해서 뭐 막 꺾인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약간 그거를 좀 보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런 쪽에서 시장은 일단 2530 저항 확 못 가고 있고 한 2500선 오늘도 실패했어요. 아, 좀 아쉽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린 장 그래도 그냥 끝나겠습니까? 예, 그런 쪽에서 그래도 나는 달린다. 원래 열차가 달려야 되는데 열차보다 배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고속 질주, 예, 그냥 쾌속 운항 중인 조선. 오늘은 조선은 많이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니까 또 했제 그랬제 이런 거 안 합니다. 에이, 예, 그런 거 뭐 무슨 내가 했으니까 예, 그런 거 안 합니다. 벌써 조선 얘기는 저희 가치 투자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선도 살짝 보고 예, 그지만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게 조선 기자재 쪽이 아닌가. 기자재. 예, 그래서 기자재 쪽들의 종목들을 조금 더 챙겨보고 거기서 요즘 뭐가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는지 이거 막 뭐 또 들썩들썩해요. 예,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섹터로 봤었을 때 조선 기자재들의 특징은 그게 이제 많이 눈에 띕니다. 기자재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죠. 조선 쪽에 들어가는데 조선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들어가는 조선 쪽에 들어가는 부속품 이렇게 보시는 게 기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어려운 약간 느낌이 이거 일본어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말로 하게 되면 조선에 들어가는 부속품, 부품, 예, 자재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차용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일본이 먼저 조선 쪽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나왔던 단어다. 하지만 뭐 예, 제가 바꾼다고 뭐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냥 시장에 따라야죠. 그래서 기자재 쪽들이 강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거기 변화가 나옵니다.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는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조선주는 2000년대 초중반 때 좀 강하다가 또 2010년대 막 와르르 했다가 다시 코로나19 때 좀 강하다가 다시 또 와르르 했다가 가장 최근에는 다시 한번 수준은 계속 들어오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대로 못 간 거 이제 반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조선은 이제 수주가 먼저 들어오고 수익성이 좀 늦게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신조선가 지수가 쫙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사이에 사이클이 이제 두어 번 큰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이제 조선사들은 이제 물 들어온다 싶어가지고 계속 투자를 계속 하다가 크게 좀 당한 게 그때였죠. 2000년대 중반 때 중국 관련주들과 함께 같이 움직였던 그때 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그때 또 야 물 들어오니까 한번 좀 해봐야겠어 투자를 같이 확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선사가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도크를 예, 강아지 DOG 아닙니다. DOCK 예, 도크라고 합니다. 도크. 그러니까 즉 배를 지을 수 있는 큰 야드 같은 부지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여기 하나 짓고 또 여기 짓고 그러면 이게 거기다가 그냥 야드만 딱 지면 뭐합니까? 그 안에 크레인이나 또 관련 장비들을 딱 만들어 놓는 어떤 창고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여기 만들어 놓고 여기 만들어 놓고 쫙 해서 한 뭐 5개를 만들어 놨었는데 어이구 수주가 잘 들어옵니다. 어이구 배가 이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계속 들 것 같아요. 안 되겠다. 5개 더 만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 플러스 알파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항상 그렇죠. 잘 될 때는 잘 될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불황이 오다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서 투자했던 이 5개가 텅 비어 있고 일이 없고 그러면 이거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 투자 들어간 거 다 그냥 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는 많이 조선사들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투자를 막 늘리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어려운 시절 동에서 막 이어가던 거 이렇게 5개에서 오늘 이번에도 수주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5개를 더 플러스 알파 안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딱 늘립니다.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과거에 좋았었을 때 막 늘렸다가 야 이거 우리 부품 막 받을 테니까 빨리빨리 들어와 라고 해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계속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불황이 한 5년에서 10년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조선 기자재 쪽들은 망했어요. 예, 망하고 그냥 아이고 형님 우리 죽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비슷한 업체들 같은 경우 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블럭 만드는 회사, 그 도크 만들면서 준비하던 회사들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잘 나가던 회사들이 다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사이클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불황을 겪게 되면은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들 다 매각하고 부동산 매각하고 또 설비 투자 매각하고 그러면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즉 남은 자의 여유, 살아남은 자의 파티는 아니고 파티 정도라고 하기엔 너무 비참하네요. 예, 남은 자들의 몫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정리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냈던 회사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물 들어옵니다라고 해서 좀 좋아하는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변화가 되는 그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가 된 다음에 조선기자재들이 남은 회사들이 그 같이 수익을 펼쳐가는 과정들. 그래서 조선은 사이클이 수주가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 쭉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신조선가와 함께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그 사이에 중간에 기자재도 또 좋을 뻔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급해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늦었죠.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오는 실적의 변화가 탁 들어오는 시기가 지금부터죠. 그러니까 즉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쫙 이제 사이클이 타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때 조선기자재가 아이고 이제 물이 펴들어오는구나라고 해서 좋아지는 과정들이 나온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실적 좋아지는 모습들 확인된 것들 이제 올해부터 같이 연결돼서 쭉 좋아지는 업체들은 이건 이제 진짜 수익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쪽들인데 요즘 한번 말씀드렸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어차피 지금 수주가 딱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한국 업체들 좋아졌고 수주가 쭉 왔는데 한국 업체 같은 경우는 독을 더 안 늘린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놀면 안 돼. 그래서 계속 지금 중국은 투자하고 있고 수주를 그냥 돈 있는 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했던 거 그대로 받아요. 나중에 불황 오게 되면 누가 먼저 타격을 보는지는 그때 가서 보시면 압니다만 중국은 그래도 그냥 모르겠어. 그냥 우리 투자하고 받는 거 그대로 다 받자. 한쪽에서 지금 수주는 중국이 거의 월등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뒤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어떤 업체들? 중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래 너희들 배 만들어 봐.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한국 거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엔진. 첫 번째가 엔진입니다. 두 번째가 LNG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은 LNG 쪽에서 들어가는 본행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못 맡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한국에서 갖다 써라고 해서 계약이 그렇게 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와 이제 만들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다 한국 거 쓰라고 속상한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배는 준비되는데 엔진 같은 경우는 배 가격에 말씀드렸지만 최소 한 15% 정도쯤 되고 LNG 쪽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러니까 LNG는 자체적으로 높잖아요. 그렇게 높은데 세 번째 같은 경우 다 플러스가 되는 게 친환경.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팍팍 내뿜는 디젤, 벙커 CO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러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친환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배에서 15% 차지하는데 거기보다 더 한 15% 20%더 비쌉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누가 수익을 볼까요? 한국이겠죠. 한국 업체들이 더 수익을 잘 본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봐야 될 것들은 중국이 수주를 많이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엔진은 다 누구 거 씁니까? 한국 거 쓴다. 그러면은 거기서 엔진 업체들은 첫 번째 엔진 업체들이 몇 개가 있죠. 일단 HD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N사 엔진사업부 이게 HD 현대 쪽들은 다 엔진사업부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가장 또 과부하 걸리는 쪽으로 잘 되는 거고 일단 두 번째 HSD 엔진이라고 과거에 이거 인수를 잘했던 아주 잘했어요. 한화엔진이죠. 한화엔진이 이제 수혜를 받는 쪽들인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자기네 것들 자체적으로 하지만 수주가 기존에 받았던 것들 중국 쪽으로 들어왔던 것들을 수주받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수혜를 받는 모습들로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예전에 STX 중공업 쪽들이 우리 거 물량이 넘쳐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인수하자.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해서 바뀐 회사가 HD 현대 이름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마린 엔진 H현마엔 엔진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게다가 또 나머지 또 STX 엔진이 있겠죠. 예전에 그 이름이 있었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약간 사모펀드 넘어갔다가 되게 사명도 그대로 좀 쓰긴 있지만 이쪽도 같이 쓰긴 하는데 이쪽이 이제 중요한 게 중형
엔진, 중대형 엔진 쓰는 거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오냐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게 이제 약간 방산 쪽 엔진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방산 엔진 또 약간 자기네가 예전부터 잘했던 거 디젤 엔진 쪽 이쪽인데 화력 발전용 엔진 쪽들 이런 것도 발전용에 들어간 것들 잘하다 보니까 약간 다변화돼 있죠. 단순히 그냥 조선만 하는 거 아니다. 이쪽으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기 시작하고 중국 같은 것들도 중국에서 수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더 잘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은 저희 관점은 엔진 업체들 뭐 요즘 날아갑니다. 네, 지금 조선 쪽에서 기자재 쪽에서 나오는 엔진 업체들 하나 엔진 그냥 쭉쭉 이것도 하나 붙었다고 더 날아가고 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비싸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총이 2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하나 엔진 같은 경우 볼까요? 선행 PR이 한 20배 이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PBR이 7배예요. 예, 조금 이제 비싸지는 감들이 있어요. 좀 오버슈팅도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하지만 잘할 거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나오는 것들 하나 엔진 아까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쭉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24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먹을 것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바빠질 거를 미리 예고를 하면서 주가는 먼저 달리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유 그래 그렇다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엔진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들 같은 경우 핵심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달려야 되겠죠. 지금부터 그 중에서 오늘 주가가 강한 종목들 보게 되면 케이프 이런 종목들 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케이프 인화전공 뭐 성황밴드 태웅도 엔진 부품이 들어갑니다. 단조를 하다 보니까 예 단조 예 중조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단조롭게 들어오는 회사 이것도 하다 보니까 그 부품 들어가는 것들 들어가죠. KSP 뭐 삼영엠텍 이런 회사들 다 보게 되면 대부분 선박 엔진 쪽에서 부품이 들어가는 회사들 쪽에서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예전에 이런 회사들도 뭐 몇몇 회사들이 있었지만 상장 폐지되고 나갔던 회사들 되게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케이프 같은 경우도 워낙 이 회사도 지금 보게 되면은 대형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 예전에 연합인포맥스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 죄송한데 요즘 거기 가서 제가 좀 스터디할 만한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좀 시간이 조금 좀 여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실린더 라이너 그래서 크랭크 샤프트가 있게 되면 거기서 왕복 운동을 하는 쪽에 실린더가 있고 그 안에 중요한 라인을 차지하는 게 실린더 라이너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부품이죠. 근데 그게 워낙 왕복 운동이 크고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열, 마모성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게다가 또 교체용 실린더 라이너까지 다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보시게 되면 요겁니다. 예. 크랭크 샤프트 돌아가고 움직이는데 거기 안에 실린더가 있고 그 안에 왕복 운동하는 라이너 요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문과가 이과처럼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온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덮개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는 또 하는 회사가 있죠. 그게 무슨 회사냐? 또 보시게 되면은 인화전공 보면은 부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서 이제 실린더 라이너 쪽에서 나오는 것들 쪽에서 요게 안 나오나요? 예. 인화전공 같은 경우 볼까요? 예. 실린더 라이너에서 커버 나오죠. 요게 매출이 한 17% 20%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중요한 또 프레임에 들어가는 또 앞에 겉에서는 박스까지 들어간다. 그럼 요게 거의 매출 한 30% 들어가는 거죠. 요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관련된 엔진 부품의 종목이구나라고 시장이 바라보는 거죠. 말씀드렸던 태웅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단조 부품 이거는 근데 다 합니다. 그 만들어다는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에서 우리 엔진에 들어가는 거 요만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만한 게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근데 우리 쪽에 거 맞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면 줌을 만들어서 그 거푸줌 만들고 거기다가 물 붓고 딱 굳히고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 그냥 좀 지저분한 거 많잖아요. 그러면 땅땅땅 구부려 가지고 그냥 이거 대장장이가 하시는 것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됐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시제품 콜 이런 걸로 한 20개만 만들어 주세요. 근데 거기에 맞게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조 회사들이 뜨는 건데 늦게 움직입니다. 예, 늦게 움직이고 또 이 회사는 또 풍력 플랜트 뭐 산업기계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예, 근데 철강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인수했던 철강업 때문에 조금 실적이 부진하긴 하지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 KSP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KS도 엔진 부품 사업부가 들어가 있죠. 이것도 단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살아남은 업체 쪽에서 이 회사도 보게 되면은
저속 엔진 부품 쪽, 중속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죠. 거의 이게 60% 70%다 한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물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삼형 엠텍 같은 경우도 이것도 선박 엔진 구조 쪽에서 매출이 한 50% 나오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영향을 끼치면서 주가에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굴럭굴럭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단기적으로 워낙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쌓인 매물들 나와서 아유 직전 고점까지 왔네 그러다 보니까 매물 소화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좀 저항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묵직합니다. 근데 그 소화하고 또 잠깐만 실적을 대기하는 게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기대하는 것들까지 나온다 그러면 조춤했다가 소화하고 또 올라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쪽에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인다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움직인 쪽들은 그 앞에 말씀드렸던 엔진 부품 종목들이 더 훨씬 더 이제 내 차례지 라고 해서 움직이는 게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몇몇 종목들 특이한 것들 볼까요? 네. SNW 뭐 이게 뭐 하는 회사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조 부품, 근데 선박 엔진 부품 사업부 들어가죠. 거기서 들어가는 볼트, 너트, 시프트, 시트, 볼트, 너트 하면 그 중간에 들어가는 링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회사도 여기 나오고, 이게 예전에 한국볼트공업 이런 것들이 이름이 바뀐 거죠. 힘들었다가 넘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시총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보시고, 좀 실적 바를 만한 것들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보시고, 게다가 동방신기 아니고 동방성기입니다. 예, 동방신기 재중형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쪽인데 시총이 1000억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 하는구나. 이것도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움직이려고 꿀럭꿀럭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로 들어가는 거 이거 저거 정치 테마주 아니야? 아닙니다. 오리엔트 전공이 있고요.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가 있고 이런 게 그건데, 오리엔탈 전공은 그냥 상관없는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그런 쪽에서 들어가는 해양 플랜트와 쪽에 들어가는 쪽에 크레인 쪽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과거 한번 출렁였다가 꾸준하게 움직이는 것들, 근데 실적이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도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겠죠. 시총 2천억대다 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되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좋아하는 대양전기공업, 이것도 꾸준하게 갑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은 좀 드렸었죠. 그때 이제 눌림 목적에 들어갔다 이제 레벨업 쭉 되는데 보면 이제 기관들 계속 사고 있고, 거기다 자동차 센서 들어간다는 얘기 좀 말씀드렸죠. 게다가 한라 IMS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수평 배 딱 들어가게 되면 수평 장치, 그래서 그거를 평형수로 물로 맞추는 거죠. 물인데 예전에는 물로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계측 장비 들어가면서 딱 정교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거 핵심 장비들이죠.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레벨업 되면서 저항대 들어오니까 약간 멈칫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 있게 시장이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또 나오는 쪽들이죠. 이것도 또 계속 관심이 높은 쪽들이고, 보면 요즘에 보게 되면 외국인 아니면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변화가 오는 핵심들은 일단 무엇보다 지금 조선 쪽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이클 탈 때 실적에 대한 변화는 기자들 쪽에서 먼저 많이 들어온다 라는 쪽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인다 라는 쪽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먼저 그렇게 된 걸 준비하면서 있다가 올라오게 되면 저항대에서 좀 줄였다가 다시 조정받게 되면 사겠다. 왜냐면 채취 쌓은 한 10년 동안 쌓인 매물이 있다 보니까 쭉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매물 나옵니다. 이런 것들 소화하고 움직인다 라는 관점 쪽에서 기자재 쪽들은 한번 쭉 정리를 살짝 해봤습니다. 그 밖에 뭐 피팅 쪽에 뭐 성광밴드, 태광 이런 건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런 쪽이고, 뭐 한국한번, 동성화택, 화인텍 이것도 언급 잠깐 드렸었죠. 한국한번은 작년에 화재가 한 2번 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동성화이텍이 더 화재 말고 좀 먼저 이제 수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한국화보 같은 경우는 화재 난 게 있기 때문에 좀 늦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성화이텍이 요즘 보냉국제 쪽에서 조금 더 꾸준하게 더 먼저부터 출발해서 잘 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정리해서 보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올라간다고 막 매수가 위쪽으로 딱 고정시키게 되면은 자네 왔는가? 물량 확 이거 한국 증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때 팔지 언제 팔립니까? 좋은 때 팔아서 비중 줄여놔야 출렁이 나오게 되면 파는 거 이제부터 사면 되는데, 항상 저런 거 이거 뭐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 오션 이런 것들 그냥 쫙 쓰다 보니까 이제 매물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그냥 이틀 동안에
팍팍 한 20% 올라가게 되면은 따라 사고 싶어요. 와, 지금이라도 예. 노노노. 한국 증시 그러지 마시고 좋을 때 줄여놨다가 그다음에 그때 조정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아유, 이제 무거운 종목들이 조정 나오게 되면 또 기관총식으로 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봐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항상 좋을 때 잘 챙기는 게 나중에 가게 되면 챙겼다가 조정 나오면 살 수 있는 여유. 그게 한국 증시의 섹터를 쫓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점점 좀 줄여놔야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와 대응이 생긴다. 이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라는 쪽에서 오늘도 맨날 가는 그 종목 조선 기자재 또 얘기 드렸, 예. 자, 가면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또 오늘도 털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네, 또 섹터 보이는 거 있게 되면, 근데 제가 스케줄상 이제 목요일이 조금 저희 가치 투자가 올라가는 컨텐츠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월화수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말씀드릴 게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라도 눈 비비면서 예, 옹달샘 가서 예, 세수하러 왔다가 영상 찍고 가지요 이러면서 예, 할 수밖에 하면 해야죠. 예, 그런 쪽도 말씀을 드리는데 월화수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주말에 또 저희 라이브 하게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안 올라온다고 치사하게 또 그냥 구독 취소하고 그냥 가지 마세요. 예, 다 언제든지 훅 들어갑니다. 돈이 되는 정보 가치 투자의 채널에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